첫 번째 이제 질문부터 하나 해결을 하고 가겠습니다. 요즘 최근 들어가지고 제일 많이 받은 질문이 있어요. 그 질문이 뭐냐? 요 질문입니다. 왜 올라가고 나서 자꾸 설명을 하는가? 나 이거 궁금했다. 1번 한번 해보세요. 나 이거 솔직히 질문은 안 했는데 나도 솔직히 궁금했다. 이 특강이나 설명회를 급등이 나오기 전에 좀 해주면 안 되냐? 그러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왜 자꾸 올라가고 나서 설명하는 게 이거 뒷북 아니냐? 왜 뒷북 치느냐라는 거예요. 왜 뒷북 치느냐라는 거예요. 이제 요거는 뭐랄까 조금 이제 주식 경험이 생기면 자연스럽게 해결이 되는 질문인데 이제 경험이 없을 때는 이 질문이 나오는 게 당연해요, 사실은. 일단은 요 질문을 해주신 분이 최근에 한 13명 정도, 13분에 대해서는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너무너무 좋은 질문을 해주셔가지고 일단 이 질문이 넘어가야만 돈을 버는 그쪽으로 가기 때문에 결코 안 좋은 건 아니에요. 이 질문이 의미가 없냐 그런 게 아니고 경험이 없어서 나온 질문이긴 하지만 이 질문을 꼭 해결을 하고 가야 됩니다. 무조건. 그래야만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성에 대해서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저는 이 질문을 주식한 지 한 1년이 아니지. 한 2년 차쯤에 이 질문을 완벽하게 해결을 했던 것 같아요. 되돌려 보면 시간이 꽤 걸리는 거죠. 이 질문을 해결하기까지. 그래서 어쨌든 질문 자체는 왜 올라가고 나서 설명을 하는가. 예를 들면 뭐 바이오라든지 뭐 ESS라든지 뭐 그런 게 있겠죠. 여러 가지가. 그래서 급등이 나오기 전에 좀 얘기를 해주면 안 되냐. 한마디로 얘기해서 왜 뒷북 치느냐 라는 거에 대한 얘기입니다. 설명을 잠깐 제가 해드릴게요. 일단 답변. A는 answer입니다. 제 답변인데 일단은 우리는 죽을 때까지 해결할 수 없는 딜레마를 가지고 있어요. 주식 안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식에서. 우리는 주식에서 죽을 때까지 해결할 수 없는 일종의 어떤 딜레마를 가지고 있어요. 이 딜레마를 내가 인지를 못하거나 아니면 딜레마가 있다는 건 아는데 이걸 해결을 못했을 때 나오는 질문이 이런 질문이에요. 왜 자꾸 뒷북 치느냐. 그래서 일단은 이 딜레마가 뭔지부터 인식을 해야 됩니다. 문제 인식부터 들어가야 돼요. 첫 번째는 아무리 봐도 이게 좋은 거예요. 지금 생각해도 아무리 봐도 이게 좋은 거예요. 안 좋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사자 라고 생각을 했어요. 단점이 뭐예요? 단점이 뭘까요? 이런 전략이 1번 전략으로 칩시다. 그렇죠. 단점은 언제 갈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여러분들 예시가 뭐 떠오르는 게 있나요? 과거에 내가 공부를 할 때 한 2년 전부터 계속 나오던 얘기가 2년 뒤에 슈팅이 나오는 것들. 뭐가 있을까요? 좀 떠올려지는 게 있나요? 한 2, 3년 전에 분명히 좋을 거라는 걸 나는 이미 알았는데 그게 시간을 이제 흘러가 보니까 한 3년 뒤에 슈팅이 나오더라. 한 2년 뒤에 슈팅이 나오더라. 일단 대표적으로 조선이 있었죠. 주식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설명을 잠깐 드리자면 조선주가 좋다는 얘기가 언제부터 나왔어요? 이 조선주가 좋을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가 언제부터 나왔어요? 주식 조금 오래 하신 분들은
2020년이라고 이제 대답이 나오는 거죠. 저기 코로나 때부터 이렇게 정별 폭등 초인님처럼 주식을 오래 하신 분들은 2020년이라고 딱 대답을 해요. 2020년도부터 조선주가 좋을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가 엄청나게 많이 나왔어요. 근데 실제로 초급등 슈팅은 몇 년도에 나왔어요? 우린 이미 알고 있죠. 우린 경험했으니까. 실제로 초급등 슈팅은 언제 나왔어요? 코로나 때 슈팅은 그냥 다 올라갔으니까 그렇다고 쳐도 25년도에 나왔어요. 장작 5년이 걸린 거예요. 결론이 이거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싶냐면 아무리 좋은 거라도 약간의 이 예민한 타이밍을 못 맞추면 굉장히 오래 걸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해보면 이 질문이 자꾸 나오는 거예요. 왜 올라가고 나서 설명하느냐? 왜 자꾸 뒷북 치느냐? 그럼 두 번째 전략. 나는 1번 전략이 싫어. 아무리 봐도 아무리 좋은 거를 내가 사더라도 나는 6개월 안에 한번 승부를 보고 싶어. 뭐 예를 들면 6개월 안에 회수하고 싶다. 그럼 단점이 뭐예요, 이거는? 장점은 시간적으로 좀 짧게 걸리죠. 단점은 뭐죠? 단점은 뭘까요? 완전 싸게 못 산다. 수익률이 좀 낮다, 맞죠? 복리를 취할 수가 없다. 여러 가지 단점이 있는 거죠. 그럼 이제 선택을 해야 되죠. 1번. 진짜 좋은 거를 사서 2년간 돈이 묶여서 나중에 수익을 얻겠다라는 전략도 있고, 2번. 어느 정도는 모멘텀이 생겼을 때 들어가서 수익률도 어느 정도만 먹겠다. 1번은 이제 어느 정도가 아니고 한 200~300%를 얘기를 하는 거겠죠. 2번 전략은 뭐 많이 먹어봐야 뭐 50%, 뭐 70% 정도 되겠죠. 그럼 이 둘 중에 정답이 있냐는 거지. 이 둘 중에 정답이 있냐는 거지. 누가 맞냐 안 맞냐의 문제라고 우리가 볼 수 있냐는 거죠. 실제로 워렌 버핏은 1번이죠. 5년 동안 주가가 안 움직여도 그 사람은 그냥 들고 있다가 10년 뒤에 500%, 1000% 먹을 때도 있죠. 맞나요? 그래서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선택의 문제. 선택의 문제인 거예요. 좋은 거를 미리 발견하고 내가 바로 투자를 할 것인가? 아니면 나는 수익률 30%, 20%, 30%, 40%만 돼도 좋으니까 사고 나서 한 3개월에서 6개월 안으로 돈을 회수하고 싶을 것인가? 그러면 이슈가 한번 등장하고 나서 모멘텀이 나오고 나서 접근을 해야 되죠. 이렇게 접근을 하려면. 조선주 같이 좋다 얘기는 나오는데 어떤 건덕지가 없어. 아무리 봐도 지금 당장의 조선주가 올라갈 기미가 없어. 나는 앞으로 이 조선주로 500% 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당장에 솔직히 모르겠어. 이게 1년, 2년 안에 올라갈 수 있을지. 라고 선택을 할 수도 있고, 나는 어떤 모멘텀이 생기고 나서 30%만 먹어도 좋아 라고 할 수도 있죠. 선택을 해야 되죠. 그럼 퀴즈. 주주총회는 왜 2024년도 초중순이 아니라 24년도 말에 조선주를 소개했을까? 왜 그럴까? 왜 하필 24년도 말에 조선주를 소개할 수밖에 없었을까? 24년도 초중순에 들어가 있었으면 더 좋잖아. 갑자기 생각나서 모멘텀이 등장했기 때문이죠. 모멘텀이 이제서야 등장했기 때문이죠. 이게 이제 트럼프였죠. 트럼프의 전화 때문이었죠.
트럼프의 전화로 인해서 이제 판단이 내려진 거죠. 아, 이거 6개월 안에 한번 가겠다 라고 판단이 된 거죠. 차트로 예를 들어보면 이런 말이죠. 지금 이제 주가가 이렇게 많이 올랐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첫 상승이 나왔어요. 25년도 1월 달부터 첫 번째 상승이 나왔는데, 그러면 왜 여기서 소개를 안 했냐는 거죠. 이 첫 번째 동그라미부터 그냥 소개를 하면 좋을 텐데 왜 여기서는 소개를 안 하고 왜 오른쪽에 있는 두 번째 동그라미에 다 와갔을 때 소개를 하냐는 거지. 여기서 소개하면 문제가 뭐예요? 예를 들어 23년도 한 12월 또는 24년도 초중순에 소개하면 문제가 뭐죠? 이 조선주가 좋다는 건 알겠어. 누가 봐도 사실은 좋은 건 알았어요. 누가 봐도 알고 있었단 말이야. 공부를 조금만 해도 조선주가 안 좋을 이유가 없었어요. 근데 24년도 초중순에 소개를 하면 이게 1년이 걸릴지 2년이 걸릴지를 모르는 거예요. 실제로 제가 여기서 소개를 했다고 칩시다. 그럼 이런 날 카톡 폭탄이 떨어지지 않았을까? 이런 날? 요런 날? 제가 여기서 소개를 해도 이런 날 저한테 카톡 폭탄이 떨어졌겠죠. 이거 진짜 되는 거 맞나요? 이거 조선주 나중에 진짜 올라갈 수 있는 거 맞나요? 이거 되는 거 맞나요? 진짜 맞나요? 손절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게 언제 될 줄 알고 어떻게 될 거... 난리가 났겠죠. 근데 때를 기다리고 있으니까 요때예요. 이 11월 달에 이제 처음으로 급등이 한번 엄청나게 나왔었죠. 요때 이제 트럼프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전화를 해서 너희 나라 조선업과 협업을 좀 하고 싶다. 우리 미국은 한국에 대한 조선업을 꼭 필요로 한다. 라는 카톡이 아니고 카톡 보낸 게 아니지. 자꾸 카톡이라니까 헷갈렸네. 트럼프가 카톡 보낸 게 아니고 전화를 해가지고 처음으로 이슈가 등장을 했어요. 이제 요때 판단이 된 거예요. 아, 요거 이제 6개월 안에 한번 가겠다. 맞나요? 그리고 나서 이제 말에 소개를 하고 이렇게 급등이 나왔죠. 물론 저는 1월 달에 갈 줄은 죽었다 깨어나도 몰랐어요. 여기서 우리가 사긴 했지만 1월 달에 바로 갈지 안 갈지는 전혀 몰랐단 말이에요. 저는 여기서부터 한 박스권을 3개월, 4개월 정도 만들 걸로 예상을 하고 소개를 한 거예요. 제 말이 이해가 되나요? 여기서 핵심은 뒤에 박스권을 얼마나 만드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트리거가 발동이 됐을 때 내가 뭔가 집중을 할 수 있느냐예요. 이 트리거가 없을 때는 이게 아무리 좋아 보인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2년을 기다려야 될 수도 있어요. 2년. 이게 정말 좋은 주식이라도 2년 동안 돈이 그냥 아예 100% 묶일 수도 있어요. 이 트리거가 안 나오면 그렇게 된다고요. 그러면 우리가 세 가지 선택지를 가지고 있어요. 이 딜레마에 대해서. 이 딜레마를 완벽하게 해결하는 방법은 없어요. 그건 없고 그냥 내가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 속에서 내가 세 가지 선택지를 가지고 있어요. 첫 번째 선택지는 이 첫 번째 상승을 한다라는 걸 모멘텀이라고 할게요. 그냥 뭐 트리거 또는 모멘텀이라고 불러도 됩니다. 여러분들이 뭐라고 부르든지 상관은 없어요. 그럼 첫 번째 상승이 나왔어요. 트리거나 모멘텀이 이제 나왔어요. 트리거가 없을 때는 내가 이 종목이 좋다라고 해도 못 샀어. 근데 이제는 트리거 모멘텀이 나왔으니까 접근을 해야 되죠. 어떻게든. 그럼 첫 번째 접근 방법이 트리거가 나온 직후에 고가놀이를 해서 단기적으로 빨리 먹고 나오는 거예요. 9월 달에 반도체 애들 다 올랐죠. 누가 보더라도 9월 달에 반도체에서 뭔가 일이 벌어지고 있고 얘들이 시장 주도주라는 게 느껴지죠. 그러면 첫 번째 상승이 나왔을 때 바로 올라타는 거예요. 그게 이제 고가놀이인 거죠. 예를 들면
SK 하이닉스가 있으면 SK 가스가 아니고 SK 하이닉스. SK 하이닉스가 9월 달부터 이렇게 급등이 나왔어요. 그러면 9월 전에 예를 들면 뭐 6, 7, 8월에 메모리가 부족해서 앞으로 반도체가 크게 급등할 것이다라는 걸 미리 예측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나요? 있었나요? 5, 6, 7, 8월에 여러분들이 모든 리포트를 다 뒤벼보세요. 메모리가 부족해서 앞으로 급등 나올 것이다라는 리포트 하나도 없습니다. 예측이 안 되는 거였어요. 이거는 그냥 아주 우연의 일치예요. 솔직히 말하면 얻어 걸린 거예요. 반도체를 내가 미리 모아 나가고 있었는데 9월 달에 내가 이렇게 크게 급등을 해서 돈을 많이 벌었다. 얻어 걸린 겁니다. 뭔가를 정확하게 예측한 게 아니라고요. 그냥 갑자기 어떤 이슈가 생겨서 오른 거예요. 여러분들 그 기사 보셨나요? 그 기사 보셨나요? 이렇게 좋은 장에 개미들은 실제로 돈을 벌었을까? 라는 기사가 있어요. 결론이 뭘까요? 그러니까 인생을 바꿀 정도로 돈을 번 개미가 있을까 없을까? 없다라는 게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좋은 장에 나 빼고 돈을 다 벌어서 막 차 한 대 바꾸고 막 부자 되는 거 아닌가 막 이렇게 생각이 들잖아요. 없다는 거예요. 이게 없다라는 결론이 중요한 게 아니고 왜 없을까가 궁금하지 않나요? 이렇게 좋은 장에 왜 개미는 돈을 못 벌까? 왜 못 벌까? 왜 못 벌까? 이거를 예측해서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던 거예요. 실제 개미들 입장에서도, 그러니까 전문가 입장에서도 반도체는 예측이 안 되는 영역이었는데, 다시 전문가 입장에서도 메모리가 부족해서 이렇게 급등이 나올 거라는 건 전혀 예측이 안 되는 거였는데, 전문가들도 모르는 어떤 지식과 경험을 우리 같은 개미들이 어떻게 알 건데, 메모리가 부족해서 이게 급등이 나올 줄 알고 여기서 어떻게 모아갈 건데. 그러다 보니까 전문가들도 돈을 못 버는 시장에서 개미들도 돈을 못 벌었다는 거예요. 그냥 이 시세를 만드는 주체인 외국인만 돈을 많이 벌었다는 거죠. 이해되나요? 지금 다른 길로 샜는데 어쨌든 첫 번째 트리거는 여기서 생겼죠. 9월 달에. 미리 알 수는 없었고 9월 달 돼서야 이제 얻어 걸려서 어쨌든 반도체가 왜 올라갔는지는 여기서부터 알 수는 있죠. 맞나요? 그럼 얘가 시장 주도주라는 걸 내가 이미 이제 체크를 했어요. 여기서 끝날 것 같지가 않아. 그러면 여기서 고가놀이를 통해서 한번 시도는 해볼 수 있죠. 이걸 끝까지 내가 이걸 먹겠다는 뜻이 아니고 여기까지는 최소한 내가 한번 노려볼 수는 있잖아요. 여기서 내가 대충 트레이딩을 해서 이 끝까지 다 먹는 게 아니고 최소한 요까지는 내가 한번 노려볼 수는 있잖아. 이게 첫 번째 선택지예요. 모멘텀이 생기고 나서 고가놀이로 접근해서 빨리 먹고 나오는 거예요. 한번 튀어줄 때. 만약에 정말 시장 상황이 좋을 것 같다라고 하면 더 끌고 가도 되지만 그런 상황은 잘 나오진 않죠. 주식하면서 지금처럼 주식 20, 30년간 해도 지금과 같이 크게 급상승이 나온 시장은 아마 처음일 수도 있어요. 그 사람들도. 주식 20년 해도 아마 올해같이 이렇게 크게 코스피 코스닥이 오른 게 처음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되게 특이한 경우예요. 특이한 경우. 앞으로 이런 장을 우리는 못 볼 수도 있어요. 한 20, 30년 동안. 저도 처음이고 당연히. 저도 굉장히 새로웠고. 이게 첫 번째 선택지.
이해되나요? 모멘텀이 생기기 전에는 몰라. 언제 갈지 몰라. 근데 모멘텀이 생기고 나서부터는 고가놀이를 통해서 한번 접근을 해볼 수 있어. 그게 첫 번째 선택지였어요. 두 번째 선택지는 모멘텀이 생기고 나서 얘가 눌러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도 하나 더 들어가면 왜 눌러줄까? 어떤 애는 한번 트리거가 생기고 나서 한번 잠깐 이렇게 쉬었다가 그대로 치고 가는 반면에 어떤 애는 왜 눌러줄까요? 왜 얘는 고가놀이가 안 될까? 왜 안 될까요? 똑같이 급등은 나왔어요. 최초로 급등은 한번 나왔는데 왜 눌러줄까? 왜 안 될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일단 시장 주도주가 아닌 경우, 섹터 자체가 주도주가 아닌 경우가 있고, 또는 재료의 측면에서 시간이 좀 걸리겠다 싶은 경우가 있겠죠. 지금 당장에 필요한 어떤 게 아니고 한 6개월, 1년 뒤에 필요한 서비스라든지 그런 제품이 출시가 된다라고 하면 조금 시간이 걸릴 수도 있겠죠. 이 두 개 차이가 이해가 되나요? 그림판으로 그려보면 잠깐만요. 그림판으로 그려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최초로 뭐가 나와야 돼요. 맞죠? 건덕지가 나와야 돼. 여기서 이슈가 밝혀졌어요. 그럼 어떤 애들은 이렇게 놀다가 다시 가죠. 고가놀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되죠. 근데 어떤 애들은 이렇게 돼요. 이 두 개 차이가 느껴지나요? 1번이 이쪽 고가놀이 쪽, 2번이 눌러주는 쪽. 공통점은 맨 앞에서 한번 급등이 나와야 되고 건덕지가 나와야 돼요. 이 건덕지가 안 나오는 상태에서 나는 투자를 하고 싶다. 그게 틀렸다는 게 아니라 2, 3년이 걸려도 괜찮으면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조선주처럼. 2022년도에도 조선주가 좋대. 23년도에도 조선주는 너무 좋대. 24년도에도 조선주는 너무 좋대. 실제로 주가 급등이 나온 건 25년도죠. 그러면 22년도부터 가지고 있던 사람들은 장작 3년이 걸렸죠. 조선주에서. 그러면 첫 번째 상승 후에 고가놀이를 통해서 이제 단기적인 상승을 노릴 수도 있는데 그게 지금 이제 반도체에서 한번 나왔었고, 그 다음에 현재 제일 유력한 섹터는 어디예요? 지금 장이 굉장히 안 좋은데도 좀 잘 버티는 섹터 어디죠? 일단 바이오를 한번 우리가 체크를 해볼 수 있겠죠. 장이 안 좋으면 바이오도 다 무너질 수도 있어요. 무조건 된다 그런 게 아니고 확률적으로 모든 섹터를 일렬로 놨을 때 바이오 말고는 지금 고가놀이가 되는 게 거의 없다고 봐야 되겠죠. 이해했나요? 그러면 첫 번째 상승 후에 크게 눌러줘서 모아가기로 접근을 할 수도 있죠. 이제 선택지 두 번째죠. 그럼 이런 것들은 시장 주도주가 아닌 경우가 많고 재료의 측면에서 시간이 좀 오래 걸리는 애들도 있고, 그런 게 이제 애플 폴더블 폰이라든지, 애플 폴더블 폰은 내년 한 7, 8월에 출시가 될 가능성이 높으니까, 한 7, 8, 9월쯤에 출시가 될 가능성이 높으니까 아직 1년 정도, 1년은 아니지만 한 6, 7, 8개월 정도 남았으니까 시간이 좀 걸릴 수밖에 없겠죠. 장도 안 좋고. 거기다가 ESS 같은 경우도 시장 주도주가 아니다 보니까 또 내려오는 거죠. 요게 선택지 두 번째였죠. 여기서 모멘텀이 한번 생기고, 맞나요? 모멘텀 한번 생기고 고가놀이 하고 한번 했다가 이제 죽어버린 거죠. 파이넴텍. 그 다음 ESS 관련주들도 뭐 LG 엔솔,
포스코 퓨처엠, 신성 ST, 한중 NCS, LNF 등등 전부 다 지금 다 안 좋죠. 하락장이기도 하고 이제 한번 이슈 모멘텀을 줬으니까 고가놀이에 실패했으니까 이제 내려올 수밖에 없는 거죠. 시장 주도주가 아니기 때문에. 요게 선택지 2번. 이제부터는 모아가기로 접근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선택지 3번. 모멘텀이 한번 나왔어요. 그리고 완전히 크게 올랐다가 이제 얘가 확실히 한 100%, 200%좀 올랐으니까 이제는 쉬어줘야 되겠다라고 누구나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럼 이제 크게 내리는 게 아니고 고가에서 박스권을 만드는 경우가 있죠. 지금 당장에 고가놀이도 안 돼. 지금 당장에 모아가기도 하기도 좀 애매해. 이제 조정이 시작되는 구간이야. 그럼 앞으로는 이제 박스권을 기다려야 되는 거죠. 그게 이제 25년도 1월에서 7월달 조선주였죠. 1월달에 시원하게 100%, 150% 한번 오르고 1월에서 7월까지 박스권 길게 6개월 정도 만들고 7월부터 조선주가 재차 급등했죠. 그 위치가 어떻게 되냐는 거죠. 제 말은. 여기를 지금 말하는 거죠. 이 박스권의 위치가 어떠냐는 거죠. 여기까지 내려오나요? 출발하기 전에 가격까지 내려오나요? 이 밑에까지를 보통 기다리죠. 초보자들은. 초보자들은 여기까지 기다려서 여기 내려오면 다시 조선주 사야지 했는데 절대 안 내려오죠. 여기서 만들어 간단 말이죠. 이게 세 번째 선택지예요. 이걸 만들어 갈 때 내가 접근하겠다. 박스권을 이제 만들어주면. 2번이랑 3번의 차이가 뭐예요? 2번이랑 3번의 차이가 뭐예요? (2번) 전략이랑 (3번) 전략이랑 주가가 만들어지는 위치의 차이도 있지만 주가가 만들어지는 위치의 차이도 있지만 이 섹터가 이제 시작이냐 아니면 얘가 한번 크게 오르고 나서 이제 마지막을 기다리고 있느냐 그런 느낌의 차이예요. 2번 같은 경우는 이제 막 첫 번째 트리거가 발동이 됐죠. 그러니까 시작 단계로 치면 그러니까 과정 전체로 치면 시작 단계인 거예요. 애플 폴더블 폰이나 ESS 같은 게 이제 끝물인가요? 시작 단계인가요? 이 모멘텀이 나온 지가 지금 몇 개월도 안 됐잖아요. 이제 시작 단계죠. 근데 3번 같은 경우에는 이미 150%, 이미 100%, 150%에 대한 첫 번째 상승이 너무 크게 나왔기 때문에 이제는 마지막 한 발밖에 안 남은 거예요. 이 마지막 한 발밖에 안 남았어요, 이제는. 이해되고 있나요? 그런 차이가 있다. 그럼 앞으로 이 3번 전략으로 친다면 고가에서 박스권을 만들어갈 확률이 제일 높은, 제일 유력한 섹터는 어딜까요? 반도체라고 봐야 되겠죠. 지금 전체적으로 이해는 됐나요? 질문의 의도는 이해가 됐나요? 이 질문이 잘못됐다 그런 게 아니고 왜 이런 질문이 나오게 된지를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올라가고 나서 설명을 하는가? 왜 바이오 같은 게 올라가고 나서 설명을 하는가? 그 전에 네가 얘기해줬으면 내가 50% 먹을 수 있었는데 바이오를 2달 전에 3달 전에만 얘기해줬어도 내가 100% 먹을 수 있었는데 왜 뒷북치느냐라는 거예요. 이 딜레마를 이해를 못했기 때문에 이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이제 퀴즈, 마지막 이제 이해가 잘 되는지 퀴즈.
올라가고 나서 설명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주주총회는 뭘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뭘 기다리고 있을까? 여기 들어갈 말이 뭘까요? 그렇죠. 모멘텀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최대한 시간을 아낄 수 있는 모멘텀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게 있어야만 최소한 내가 6개월 안에는 회수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없으면 2년, 3년, 5년이 걸릴 수도 있는데 이게 있으면 그래도 내가 6개월 안에는 회수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걸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럼 왜 하필 지금 바이오를 소개하는가? 바이오는 원래 개별주다. 원래 개별주예요. 예를 들면 제가 한 3개월, 4개월 전에 뭐 리가켄 바이오나 ABL 바이오를 소개했다면 섹터 전체를 소개를 했을까 안 했을까? 섹터 전체에 대해서 얘기를 안 했겠죠. 그냥 ABL 바이오는 이런 기술을 가지고 있어요. 리가켄 바이오는 이런 기술을 가지고 있어요. 끝. 이렇게 됐겠죠. 그러니까 개별주로 접근을 했겠죠. 근데 지금은 바이오 섹터 자체에 바람이 분다라는 거예요. 돈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에서야 바이오를 소개하는 것이라고 보셔야 돼요. 이거를 이제 보는 시각이 이런 거죠. 첫 번째 사람들은 뒷북이라고 보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 사람들은 시간을 아낄 수 있는 타이밍을 기다렸다라고 보는 거예요. 뭘로 볼지는 자기가 선택하는 거에 달려 있는 거예요. 이걸 뒷북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 이거를 시간을 조금 아낄 수 있는 전략으로 볼 것인가? 맞아요. 아침 뱃살님 정확합니다. 미국 바이오에 지금 바이오 ETF도 신고가를 계속 달리고 있어요. 뭔가 일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또 얼마 전에 19112 얼마 찍었어요? 달러로. 19112가 바이오 섹터, 그러니까 전 세계 바이오 섹터 전체 최초로 1조 달러를 찍었어요. 무슨 말이냐면 반도체에서 제일 잘 나가는 업체가 신고가를 계속 갱신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이오에 뭔가 일이 지금 생기고 있다는 게 느껴지나요? $1조 달러면 한 얼마야 이게? 1,400조 정도 되나요? 하나로 바꾸면? 왜 올라가서 얘기를 하느냐에 대한 부분을 지금 다 설명을 했어요. 이걸 뒷북으로 볼 것인가? 이걸 내가 뒷북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 시간을 아낄 수 있는 타이밍으로 뭔가 타이밍을 찾고 있는 그 전략으로 볼 것인가? 그럼 바이오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ABL 바이오를 우리가 공부를 여기서 끝냈어요. 특강 설명회를 해서 제가 자료까지 다 드렸죠. 공부를 끝냈어요. 그러면 이제부터는 아까 말했던 이 세 가지 선택지의 전략으로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첫 번째가 고가놀이해서 단기적으로 튀는 거 먹을 수도 있고, 그게 첫 번째였죠. 두 번째는 크게 눌러주면 모아가기로 접근을 할 수도 있죠. 세 번째는 여기서 박스권을 만들고 나중에 재차 슈팅이 나올 수도 있죠. 그럼 이제 확률적으로 내가 어디에 선택을 할 것인가는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건 이제 경험에 좀 달린 거죠. 바이오는 여기서 모아가기가 될까? 여기까지 잠깐 떨어졌다가 다시 갈까라는 확률을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여기까지 떨어졌다 갈까? 아니면 여기서 고가놀이가 될까? 이제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전략 자체를. 만약에 나는 여기서 얘들이 지금 이렇게 안 좋은 장에 바이오 섹터만 살아있으니까 안 올 것 같아. 아무리 생각해도 여기까지 떨어졌다가 다시 가는 건 아닌 것 같아. 라고 생각을 한다면 고가놀이로 접근을 하는 거예요.
근데 나는 여기서 공부를 이제 끝냈는데 이게 이렇게 내려올 수도 있죠. 그런 애들도 많죠. 예를 들면 뭐가 있어요? 우리가 공부 끝내고 나서 지금 조정을 잘 주고 있는 애들. 공부 실컷 잘해놓고 조정을 계속 주는 애들 있죠. ESS로 예를 들어볼까요? 뭐 신성 S 이런 걸로 예를 들어 한번 들어봅시다. 크게 오르고 지금 조정 잘 주고 있죠.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ESS 공부를 끝냈다면 여기서 뒷북이라고 볼 수 있냐는 거지. ESS 때문에 여기서 급등이 크게 나왔잖아요. 그럼 여기서 공부를 내가 했어요. 여기서 주주총회가 자료를 올려줬어요. 그러면 이게 뒷북인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지. 오르고 나서 얘기했으니까 뒷북인가? 아니라는 거죠. 왜? 기회가 여전히 많으니까. 여기서도 공부를 안 하면 그게 진짜 뒷북인 거죠. 여기서 박스를 만들지 여기서 박스를 만들지는 모르겠다만 파이넴텍 여기서 우리는 공부를 끝냈어요. 맞죠? 얘 때문에 공부를 한 거죠. 얘가 처음에 트리거가 된 거죠. 모멘텀이 이제 나왔죠. 그럼 이제 주식에 대해서 경험이 없는 사람들은 왜 이런 네모 자리에서 얘기를 안 해줬냐는 거지. 왜 네모 자리에서 얘기를 안 해주고 올라가고 나서 왜 얘기를 자꾸 하냐는 거지. 이 뒤에 기회가 더 남아있다라는 개념이 없기 때문이죠. 이해가 되나요? 제 말이? 관점의 차이인 거죠. 딱 요까지만 보면 이제 기회가 없을 것 같잖아. 딱 요까지만 보면 아 나는 이거 놓쳤다. 나한텐 기회 없다. 여기서 공부 실컷 해봤자 이게 무슨 의미야. 이미 가버렸는데. 공부하면 오히려 시간 낭비 아니야? 이 뒤에 기회가 더 있다라는 게 그 관점이 안 생기는 거야. 그러다 보니 자꾸 오르기 전에 여기서 얘기를 좀 해주면 안 되냐고 이상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질문 자체가 나쁘다는 뜻이 아니에요. 이 질문을 꼭 해결해야 돈을 벌려요. 그래서 여기서 공부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없는 상태로 이 트리거가 안 나온 상태로는 이게 몇 년이 걸릴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그래서 ABL 바이오가 이렇게 상한가 나오기 전에 얘기를 할 수도 있지만 이게 나오고 나서 공부를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트리거가 발동이 됐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고가놀이로 접근을 하든 밑으로 떨어져서 모아가기를 하든 그거는 이제 얘가 선택을 해주겠죠. 시장 상황에 따라서. 내가 눈치껏 대충 얘는 고가놀이가 될 것 같아. 그렇게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됐나요? 그래서 오늘의 질문 정말 좋은 질문이었죠. 요거를 이제 한 13분 정도 질문을 해주셨는데 최근 들어서 제가 그 13분에는 오늘 질문 주신 분 말고 오늘 이제 한 분은 질문 주셨는데 오늘 질문 주신 분 빼고는 제가 정말 정성스럽게 답변을 해드렸어요. 왜냐하면 이 질문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이 질문을 하는 그 입장과 그 상황을 저는 너무나 이해를 잘 하고 있기 때문에 저도 이것 때문에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정성스럽게 다 답변을 드리고 그런 질문들이 너무너무 좋아서 제가 가져왔습니다. 다 같이 이제 해결을 한번 해보자는 시기였죠. 그러면 이제 이런 질문이 나오면 안 돼요. 바이오 이미 다 올라갔는데 왜 지금 공부하나요? 이런 질문이 이제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됐나요? 나 이해했다 1번 한번 해보세요. 오늘 전체적으로 왜 이런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었고 이런 질문에 대해서 주주총회의 관점은 어떤 관점이냐 를 충분히 내가 이해했다 1번 한번 해보세요. 이거는 사실은 주주총회 개인적인 스타일도 들어간 거예요. 요 질문이 나오면 안 돼.
이미 올랐는데 뭔 상관이에요? 오르고 나서 공부하는 거는 뒷북 때리는 거 아닌가요? 그게 아니라는 거지. 많이들 궁금했을 것 같아요. 특히 주식에 대해서 경험이 없으신 분들은 궁금할 수밖에 없다. 여기에 대해서 한 번은 요 질문을 해결을 하고 가야 돼요. 이미 공부를 오래 하신 분들은 다 자연스럽게 해결이 됐을 거고. 바이오는 오르기 전에 얘기를 한 이유가 그죠. 바이오는 사실 오르기 한 2주 전에 얘기했다, 맞죠? 얘기했는데 왜 그러냐면 올라갈 게 너무 뻔하다. 근데 특강 자료를 만들 때까지는 한 2, 3주가 걸린다. 그러니까 요 시간의 갭이 있는 거예요. 시간의 갭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좀 마음이 급했죠. 좀 마음이 급해서 일단 특강 나가기 전에 종목명부터 드린 거예요. 이해됐나요? 일단 공부하기 전에 올라갈 확률이 너무 높으니까 일단 종목부터 나가자 라고 이제 우리 주주총회 그 리서치 팀에서 합의가 된 거예요. 요게 특강 자료 만들고 있다가 날아갈 확률이 높다. 그렇게 된 거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질문은 다 해결을 했고 이제 급등 조마카세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당연히 별게 없겠죠. 지금 뭐 하락장인데 뭐가 없겠죠. 다 같이 올라갈 때야 뭐 할 게 많은데 일단 반도체로 따지면 이제 SK 하이닉스 같은 게 많이 무너졌어요. 요즘에 이제 사진이 떠돌고 있죠. 뭐 SK 하이닉스의 제 전재산 플러스 대출 받아서 5억 7을 여기서 매수했습니다. 뭐 그런 것들. 대충 평균 단가가 한 이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분의 한 60만 넘었나? 한 61만 원 정도 됐던 걸로 기억해요. 그분 잘 살아 계실지 모르겠네. 좀 걱정이 되네요. 평균 단가가 생각은 안 나는데 아마 제 기억으로는 61만 원쯤 됐던 걸로 기억을 해요. 여기서 제 인생을 걸겠습니다. 뭐 그런 식으로 캡처를 해서 그러니까 올렸죠. 그게 이제 인터넷에 떠돌고 있는데 그분은 지금 뭐 마이너스 한 뭐 5천, 6천까지 됐지 않을까. 마이너스 한 8천만 되겠네요. 마이너스 한 7, 8천만 되겠네요. 지금만 따지면 일단은 여기서 안 팔았다고 치면. 그래서 제가 이런 자리에서 크게 일단 슈팅이 나온 자리에서는 잘 안 하는 거예요. 웬만해선 제가 이런 자리에서 잘 안 나가죠. 이거는 고가놀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첫 번째 박스와 두 번째 박스에 대한 구분은 하셔야 돼요. 고가놀이는 여기를 뜻하는 거예요. 이제 막 트리거가 발동됐을 때 1차 슈팅 나오고 잠깐 쉬어가는 구간이 고가놀이지 누구나가 전 국민이 누구나가 이게 200~300% 올랐다는 걸 아는 상태는 여기서 박스를 만드는 건 고가놀이가 아니에요. 지발 좀. 고가에서 논다고 해서 고가놀이가 아니라고요.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고가놀이가 아니라고. 이런 자리에서는 여기서 바로 올라가는 경우가 거의 없다고요. 고가놀이는 대충 요쯤에서 만들어졌겠죠. 여기서 하나오션이 여기서 박스를 만들지는 못했지만 만약에 박스를 만들었다면 고가놀이 박스를 만들었다면 이쯤에서 만들고 한 번 더 올라갔겠죠. 이렇게. 이게 고가놀이인 거예요. 얘는 이미 한 템포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1차 상승이 완전히 끝난 상태로 보셔야 돼요. 1차 상승이 완전히 끝났다면 이제 뒤에 뭘 만들어요? 지나간 차트를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린 여기서 완벽하게 예측을 했잖아요. 이제는 여기서 더 안 올라간다. 여기서 안 좋은 리포트가 나와서 급락이 나오는 건 너무 당연하다. 이제는 박스 만들어 가야 된다. 이제는 박스권 6개월 정도 만들어 가고 나서 재차 슈팅 나온다. 라고 우리는 공부가 끝나 있었잖아요. 지나간 차트로 가지고 뭐 어쩌고 저쩌고 그게 아니고 여기서 우리는 완벽하게 예측을 했잖아요. 그럼 반도체도 똑같은 거예요.
여기서 고가놀이가 될까? 여기서 한 템포 이렇게 더 올라갈까? 그러면 좋겠죠. 물려있는 사람들은. 저도 사실 그러길 바라고. 왜? 그러면 지수가 올라가니까. 그러면 좋죠. 그걸 바라지 않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좋은데 확률적으로는 이제는 길게 박스를 만들 확률이 높아진다는 거죠. 점점. 여기서 V자로 올라가면 얼마나 좋아요. 물려있던 사람들도 다 탈출하고 지수도 이제 다시 올라가니까. 근데 그러지 않을 확률이 높다는 거죠. 이제는 박스권을 만들어야 될 차례가 온 거죠. 고가놀이를 지나서 이제는 완전히 이 1파 상승에 대해서 끝이 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반도체 특강을 통해서 앞으로 이제 한 일주일 정도면 될 것 같은데, 반도체 이제 특강과 설명회를 통해서 앞으로 반도체에 대한 뷰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그 중에서 가장 우리가 유력하게 보고 있는 종목들이 뭐가 있는지를 같이 한번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됐죠?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전부 다 마찬가지겠죠? 뭐 삼성전기, 심텍, 뭐 TLB, 코리아 서키트 이제 전부 다 박스권을 만들 차례가 아닌가 라고 보고 있습니다. 반도체는 종목이 좀 많죠. 그러다 보니까 더 종목을 잘 추려야 되죠. 그래서 우리 지금 주주총회 리서치 팀에서도 종목을 잘 추리기 위해서 열심히 멤버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ESS로 넘어가 보면 ESS도 이제 잠깐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는데 한중에 NCS도 제일 힘이 강했는데 지금 이제 박스권을 깨고 내려왔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장이 이렇게 안 좋으면 주식 할아버지가 와도 안 되죠. 주식 할배가 와도 아무리 좋은 종목이라도 이렇게 장이 안 좋으면 안 된다. 그럼 만약에 ESS 같은 거를 여러분들이 기다리고 있다면 이제 돌려 나갈 때마다 체크를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돌려 나갈 때마다 모아간다라는 느낌 아시죠? 얘는 지금 못 돌려 나갔죠. 여기서 좋았는데 지수가 금요일 날 다시 한 번 더 마이너스 3%대를 넘어가면서 그대로 모든 종목들이 뭐 마이너스 4%, 5%, 6%는 찍어버린 상태였기 때문에 돌려 나갈 때마다 모아간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지수가 많이 안 좋을 때는 음봉마다 모아가는 거는 그렇게 추천은 안 해요. 좀 돌려 나가는 걸 체크하고 사는 거를 추천한다. 그 다음에 폴더블 관련해서는 일단 파이nem텍을 기다리고 있고 맞죠? 얘도 돌려 나갈 때마다, 그러니까 이렇게 돌려 나갈 때마다 계속 모아가는 거예요. 1차 매수, 2차 매수, 세 번째 돌려 나갈 때는 3차 매수 하다 보면 이제 폴더블폰 나올 때쯤에 또 한번 돌려 나가겠죠. 그 다음에 전력기기 쪽으로 넘어가면 얘도 이제 박스권을 좀 만들어 가겠죠. 전력기기가 여기서 끝날지는 잘 모르겠어요. 아직까지는 확신이 없어요. 여기서 이제 끝이다 라고 보기에는 조금 아직 시기상조다. 좀 더 공부를 계속 해 나가다 보면서 얘가 아직 살아있는지 안 살아있는지를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박스권을 이제 만들어갈 확률이 좀 높다고 보여집니다. 대한전선, 그리고 뭐 LS 마린솔루션, HD 현대일렉트릭, LS 일렉트릭, 효성중공업 뭐 이 정도만 보면 되겠죠. 진짜 많이 올랐죠. 전력기기들도. 그 다음에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들도 보긴 봐야 되는데 이제 기회비용으로 따지면 얘들은 당장이 뭐 급한 건 아닌 것 같아요. 당장이 급한 건 아닌 것 같아서 조금 시간을 두고 봅시다. 스테이블 코인은 분명히 미래에 한 번 더 튈 가능성은 높은데 그게 언젠지를 모르겠어요. 시장에서 이 섹터를 다시 봐줄 때가 언젠지를 솔직히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당장에는 보지 않겠습니다. 스테이블 코인 관련해서는. 그리고 이제 바이오 관련주들 ABL 바이오나 리가켄 바이오, 아이테오젠, 한올바이오 파마, G2G, 한미약품 뭐 요 정도 보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그래서 ABL 바이오가 일단은 대장주처럼 보이죠. 현재로서는. 그래서 얘는 고가놀이가 될 확률이 높아서
이렇게 일단 선만 그어두고 한번 기다려 봅시다. 음봉 떨어졌다가 뭐가 시그널이 나와야 되는데 우리가 조금 들어가 볼 수 있을 만한 시그널이 아직까지는 안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딱히 지금 얘기는 해드릴 수가 없는데 리가캠도 한번 이렇게 내렸다가 뭘 만들어주는 게 좋은데 리가캠도 만약에 이 단기 박스 지켜주는 형태로 이렇게 양봉이 계속 이제 나오면 한번 해볼 수 있겠죠. 그래서 월요일이나 화요일쯤이 좀 시그널이 나오지 않을까. 좀 기다려 봅시다. 알테오젠이나 하놀바이오 파마 이런 것들도 기다려 보면 체크할 수 있는 구간이 나올 것 같아요. 이 정도 보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다른 뭐 양자컴이나 원자력이나 이쪽은 지금 당장에는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아서 로봇 관련주가 요즘에 좋긴 한데 딱히 하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전부 다 그냥 테마주라서 지금 로봇 관련주들은 실적 때문에 올라가는 애들이 한 진짜 많이 꼽아야 2개 정도밖에 없고 다 그냥 테마주로 올라가는 거라서 별로 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건 일단 바이오랑 반도체, ESS, 뭐 애플 폴더블 폰, 그 다음에 전력기기 이렇게 한 4-5개 정도만 기억을 해주셔도 될 것 같아요. 됐나요? 딱 1시간 했네. 이렇게 끝내면 되겠죠? 이렇게 끝냅시다. 질문 받고 끝내려고 했는데 질문 받으면 또 내일 출근하셔야 되는데 길어질 것 같아서. 네, 고생하셨습니다. 이 채팅창을 제가 손을 좀 봤는데 못 고쳤어요. 이 왼쪽에 지금 사람이 아니고 프로필 사진이 너무 작게 나오는 거를 제가 고쳤는데 안 고쳐지더라고요. 그래서 뭘 어떻게 해봐야 되겠어요. 여기서 계속 올라간다는 생각 말고 여기서 지수가 내려간다라고 생각을 하고 매매를 하세요. 그게 더 마음이 편할 것 같아요. 공룡 여기 있어요. 공룡 있는데 안 보이죠? 너무 작아가지고. 여기 공룡 있잖아요. 너무 작아서 안 보여요. 구독자가 늘어난 탓인가 힘들어 하시는 게 표가 납니다. 그 1년 동안 구독자가 늘어난 적이 없어가지고 잘 모르겠어요. 오렌지님. 주타민님 원래 닉네임이 뭐였어요? 제 구독자가 늘어난 적이 없어가지고 잘 모르겠네. 주식 채널에 구독자가 늘어나려면 그냥 기법 얘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구독자가 엄청 빨리 늘어요. 제가 고가놀이에 대해서 예를 들어 영상 하나 찍어가지고 공개적으로 올리잖아요. 그러면 구독자가 최소한 5,000명은 늘지 않을까. 시간이 있어야 되겠죠. 자, 노래 끝났네요. 또 금방 편집본 올려드릴 거니까 라이브 보고 계시다가 복습하시고 내일 출근 잘하시고. 주중에는 라이브가 없어요. 이번 주에는 이제 급락이 좀 나오면서 급하게 라이브를 몇 번 하긴 했는데 원래는 주중에는 라이브가 없어요. 앞으로는. 그래서 녹화 방송을 올려드릴 거고 예자서로
가져보고 또 중요한 얘기가 있으면 그때 몰아서 오늘처럼 이렇게 좋은 질문이 나오면 다 같이 한번 해결을 해보는 걸로. 주말에 한 번 쪽으로 할 예정입니다. Q&A 시간도 가져보고 또 중요한 얘기가 있으면 그때 몰아서 오늘처럼 이렇게 좋은 질문이 나오면 다 같이 한번 해결을 해보는 걸로.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